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성교육 덕목으로 은혜와 배려를 모험적으로 잘 지킨 처칠과 플레밍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놀러 갔는데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발에 쥐가 나서 수영은커녕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수영을 잘하는 한 농부의 아들이 그를 뛰어들어 구해 주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생면부지의 그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13살이 된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귀족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이들도 9명이나 있어서 집안일을 도와야 해. 귀족의 아들은 가난한 시골 소년을 돕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졸라 그를 런던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귀족의 집 아이의 아버지는 프레밍에게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얘야, 내 소원이 뭐냐? 내 아들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너의 소원을 하나를 들어주마. 그러자 플레밍은 머무릿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어서 병든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귀족 아들의 아버지는 흔쾌히 플레밍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훗날 플레밍은 귀족 아들 친구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의과대학에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하고 유명한 미생물 학자인 업로드 라이트 박사의 연구실을 드나들면서 미생물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병원에서 연구를 하던 어느 날 포도상 규균을 연구하던 플레밍은 세균을 기르던 접시를 검사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게 왜 곰팡이가 잔뜩 피었지? 플레밍은 유리 접시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다가 그때 플레밍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플레밍은 유리 접시를 다시 살폈습니다. 이상하네. 푸른 곰팡이가 피고 대신 포도상 균이 없어졌잖아. 혹시 푸른 곰팡이에 균을 죽이는 물질이 있는 걸까? 그날부터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푸른 곰팡이에서 포도상 구균과 폐렴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뽑아냈습니다. 플레밍은 그 물질에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페니실린은 병원균을 죽여서 곰거나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적의 약을 발견한 것입니다. 페니실린의 발견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높였고 항생물질 연구 공로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시골 소년이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레밍의 학업을 계속 도와준 귀족의 아들 친구는 정치가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26세의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정치가가 나라의 전망이 달린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프리카 출정 중인 전쟁터에서 그만 급성폐렴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폐렴은 불치병에 가까워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플레밍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만든 페니실린을 들고 직접 아프리카로 가서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골 소년 플레밍은
두 번이나 귀족의 아들 생명을 구해주었고, 그 후 이 귀족 소녀는 다름 아닌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민주주의를 굳게 지킨 사람,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1941년 2월, 9월 영국 BBC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처칠의 연설 일부에 장비를 주면 우리가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라는 말이 특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전쟁으로 패배한 영국은 전쟁 물자를 구입할 돈도 운송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무기 수출법은 대금 선불과 구입자 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처칠이 호소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감동을 해 의회에 법을 고쳐줄 것을 발의해 통과시킨 후 영국의 무기를 310억 원 달러 분을 공급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처칠은 아마추어를 넘어선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도 잘해서 신문에 기고한 짧은 에세이와 시사평론은 물론 소설, 전기, 회고록, 역사서 등을 집필한 정력적인 작가, 화가, 저술가였습니다. 이에 처칠은 195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릴 때 우연히 기회로 맺은 우정이 평생 동안 계속되면서 인류 역사의 기록을 남긴 두 명의 위대한 위인을 탄생하게 하였고, 우리 인류의 삶에도 빛과 생명을 던져 주었던 두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선순환 리더십이 없었다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돕고 착한 선행을 쌓으면 자신도 결과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자기 세대에 그 복이 돌아오지 않게 되더라도 그의 자식에게로 이어지는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현 시국을 볼 때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 선순환의 원리를 가슴에 담고 나라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은 고부간 갈등이 원만치 못한 세상에서 복이 드문 배려와 효심에 있는 어느 며느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 집에 갔다가 나는 가슴 따뜻한 며느리의 마음을 느꼈다.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우리 집하고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 뒷동에 사는 큰 아들네도 우리 집하고 비밀번호를 똑같이 해놓았다. 엄마가 오시더라도 언제라도 자유롭게 문을 열라는 뜻이었다. 지금은 워낙 비밀번호를 외울 게 많아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참 좋았는데 작은 아들네도 같은 번호를 쓰고 있는지는 몰랐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이 나를 그렇게 마음 든든하게 만들었을까? 언제 내가 가더라도 마음 놓고 문을 열 수 있게 해놓은 것, 그 배려한 마음이 어느 것보다도 기분을 좋게 했다. 우습게 말로 요즘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그랬다는 말이 있다. 설마 그러려야만은 아주 헛말은 아닌 듯 생각도 든다. 결혼한 아들의 집에 가는 일, 김치를 담가서도 그냥 경비실에 맡겨두고 오는 것이 현명한 시어머니라는 말은 누가 만든 말일까? 그런데 엄마가 오실 때 그저 자연스럽게 엄마 사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라고 만든 두 아들 집 비밀번호,
그것만 생각하면 가지 않아도 든든하고 편안하다. 그건 아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 며느리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 옛날 없이 살아도 가족의 단란한 가정을 그려보지만 그건 먼 옛날 얘기이다. 남녀평등법으로 가정의 가장도 없어진 지 오래다. 옛날 같으면 당연한 일을 오늘날 아들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한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세상인 것이다. 요즘의 자식들도 선순환 원리를 가슴에 담았으면 좋으련만 누구에게나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착한 복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원리를 깨달았으면 한다. 나라의 녹봉을 받고 나라를 이끄시는 고위층 인사들도 깨달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